청운문의 새벽은 언제나 차가웠다. 산 아래 마을이 아직 잠에 빠져 있을 때 문파의 외곽부터 먼저 깨어났다. 종각에서 울리는 목탁 소리가 아니었다. 고상한 내문 제자들의 기상 나팔도 아니었다. 잠역 숙소에서 들려오는 것은 사람의 기침, 젖은 집단을 밟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낮은 욕설이었다. 청운문이 돌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러나 누구도 보려 하지 않는 소음. 연무지는 새벽이 오기 전에 이미 일어나 있었다. 눈을 뜨면 천장 가까이에 매달린 거미줄이 가장 먼저 보였다. 오래된 석갈의 틈에서 내려온 먼지가 달빛에 희미하게 떠다녔다. 사내들이 뒤척이며 내뿜는 숨이 방 안을 눅눅하게 만들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어둠 속에서 신발을 찾는 것조차 소리로 욕을 먹는 일이었다. 야, 또 먼저 일어났냐? 옆자리에서 누군가 중얼거렸다. 잠역 동료인 똥칠이, 본명은 모르고 다들 그렇게 불렀다. 똥칠이는 밤새 술을 먹었는지 혀가 꼬여 있었다. 연무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었다. 문 밖으로 나서자 산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바람에는 소량이 섞여 있었고 아직 해가 뜨지 않은 계곡에서는 물비린내가 올라왔다. 청운문은 산자락에 붙어 있었고 내문 영역은 높고 빛났다. 반면 잠역 숙소는 가장 낮고 그늘졌다. 그늘은 늘 사람을 잡아먹는 법이다. 연무지는 어깨에 물지개를 걸었다. 나무가 오래되어 삐걱거렸지만 새 것을 받을 수는 없었다. 잠역에게 주어지는 것은 대체로 쓰다 남은 것이었다. 내문 제자들이 쓰다 버린 수련복, 장로들이 손대지 않는 헌 병서, 그리고 깨져도 상관없는 그릇들. 물지개를 지고 우물로 향하는 길에서 그는 늘 같은 장면을 봤다. 내문 제자들은 이미 연무장으로 모여 있었다. 검을 쥔 손이 번뜩이고 발끝이 흙을 스치며 호흡이 일정하게 흐른다. 그들 사이에는 이름이 있었다. 사형, 사제, 소사형. 부르는 순간 관계가 정리되고 질서가 만들어졌다. 잠역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 잠역은 그저 야였다. 야, 자벼? 거기 멍 때리지 말고 물이나 빨리 떠. 누군가가 위쪽 길에서 소리쳤다. 연무진이 고개를 들자 내문 제자 하나가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얼굴에 어린 기품은 없고 오만만 붙어 있었다. 내문 제자라 해도 모두가 고결한 것은 아니었다. 강호가 그렇듯 문파도 인간의 집합이었다. 연무진은 고개를 숙였다. 예. 이 한마디면 끝이다. 붙어봤자 얻는 것은 멍과 굶주림 뿐이라는 걸 그는 이미 배웠다. 우물에서 물을 뜨고 연무장 뒤편으로 돌아가 솥에 물을 붓는 동안 그의 어깨는 빠르게 젖었다. 겨울이 다가오는 계절이라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손가락 끝이 곧 무감각해졌다. 그러나 그는 느린 동작을 허락받지 못했다. 잠역에게 허락되는 것은 오직 빠름과 묵묵함 뿐이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침이 되면 잠역들은 각자 담당 구역으로 흩어진다. 연무진의 담당은 늘 세 가지였다. 첫째, 연무장 청소. 둘째, 장작 폐기. 셋째, 창고 정리. 연무장 청소는 겉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피가 섞인 흙을 닦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제자들이 수련 중 다치면 피가 튄다. 누군가 넘어져 얼굴이 까이면 땀과 먼지가 피에 달라붙는다. 그러면 연무진이 걸레를 들고 나온다. 피가 흙 속에 스며들기 전에 흔적을 지워야 한다. 강호에서 피는 자랑이지만 연무장 바닥에 남는 피는 지저분함일 뿐이다. 누가 한 말인지 기억나지 않았으나 연무진은 그 말이 정확하다고 느꼈다. 이 문파는 피를 흘리는 자를 칭송하면서도 피의 흔적은 싫어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았다. 걸레가 붉게 물들었다. 저만치에서 내문 제자들의 발소리가 들려왔다. 후! 거미 허공을 가르는 소리, 수련 중 내지르는 기합. 그 소리가 연무진의 등골을 간지렸다. 그는 무심한 척하며 손을 움직였지만 귀는 그쪽에 붙어 있었다. 거미 그리는 궤적은 일정했다. 발의 보폭은 규칙이 있었다. 호흡은 단순한 들숨과 날숨이 아니라 몸 안에 무언가를 돌리는 듯 했다. 연무진은 그들을 훔쳐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보고 외우는 법을 배웠다. 오른발이 먼저 나가고 왼손이 허리를 지키며 검끝이 살짝 올라간다. 머릿속에 장면이 쌓였다.
그것은 글자가 아닌 그림이었고 그림이 아닌 감각이었다. 그러나 감각은 힘이 되지 못한다. 힘이 되려면 몸이 따라야 하고 몸이 따라가려면 가르침이 필요하다. 잠역에게는 가르침이 없다. 잠역이 무공을 배우면 그게 무림이냐? 그 말은 때때로 장난처럼 던져졌고 때때로 진심처럼 박혔다. 그리고 그 말이 던져지는 순간마다 연무지는 스스로를 땅으로 눌렀다. 원망이 솟구치기 전에 원망이 가져올 결과를 떠올렸다. 잠역이 원망하면 맞는다. 쫓겨난다. 굶는다. 죽는다. 강호는 약자를 기억하지 않는다. 문파는 더더욱 그렇다. 점심은 늘 비슷했다. 묽은 죽에 가까운 밥, 그리고 소금기만 강한 국. 가끔 무청 하나가 떠다니면 그날은 운이 좋다고 말해야 했다. 잠역들은 밥을 먹으며 늘 같은 이야기를 했다. 내문 제자 새로 들어온 놈 봤냐? 집안이 좋대. 장로님 막내 제자가 된다고 난리더라. 우리야 뭐 죽어라 이래도 칭찬 한 번 없지. 연무지는 밥을 씹으며 말없이 듣기만 했다. 그는 불평을 하지 않았다. 불평은 대개 입에서 나오지만 결국 손과 등으로 돌아왔다. 무진아. 그때 누군가 그를 이름으로 불렀다. 연무지는 잠깐 멈칫했다. 이문파에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이는 거의 없었다.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인정의 첫 번째 형태였다. 잠역에게 인정은 사치였다. 그를 부른 사람은 노인이었다. 잠역 숙소의 구석방에 사는 늙은 외문제자. 사람들은 그를 노인네라 부르며 무시했지만 연무지는 속으로 그를 어르신이라고 불렀다. 노인은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손마디는 굵었다. 한때 검을 잡았던 손이라 그런지 굳은 살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내문에서 떨어져 나와 잠역과 비슷한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었다. 다만 늙었기에 더 버려진 존재였다. 끝나고 창고 좀 같이 가자. 노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정했다. 연무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잠역들 사이에서 누군가 툭 던졌다. 또 저 늙은이랑 붙어 다니네. 너도 곧 같이 망한다. 연무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 노인은 가르침을 주진 않았으나 밥을 나눠주었고 추운 날에는 헌 겉옷을 덮어주었다. 무엇보다 그 노인은 연무진을 사람으로 대했다. 사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연무진은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창고 일이 떨어졌다. 청운문 창고는 내문 영역과 외곽 사이 바위 절벽 아래에 붙어 있었다. 검과 도복, 약재, 장작, 식량이 쌓여 있는 곳. 문파의 살림이 모여 있는 곳이자 잠역들에게는 지옥 같은 곳이었다. 연무지는 짐을 옮기며 창고 안을 정리했다. 무거운 쌀자루를 들면 허리가 울렸고 약재 꾸러미에서는 씁쓸한 향이 났다. 검집에서 새어나오는 기름 냄새와 오래된 천의 퀴퀴함이 섞여 숨이 답답했다. 그런데 창고 가장 안쪽에는 늘 접근할 수 없는 구역이 있었다. 목재로 된 칸막이가 있고 그 앞에는 쇠사슬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 칸막이 옆에는 작은 나무판이 붙어 있었다. 내문 비급 보관소. 잠역 출입 금지. 연무지는 그 글자를 여러 번 읽었다.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묵직해졌다. 비급? 무공의 정수. 그것이 이 문파의 힘이었다. 그 힘이 문파의 것이 되는 순간 누군가는 평생 자벽으로 살아야 한다. 질서는 누군가를 위로 올리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을 아래로 눌렀다. 연무지는 고개를 돌렸다. 괜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죄가 되는 기분이었다. 그때 노인이 창고 안으로 들어왔다. 무진아, 여기다. 노인은 손짓하며 바깥쪽 작은 창고로 연무진을 이끌었다. 그곳에는 깨진 항아리, 뒤틀린 농기구, 그리고 오래된 목재들이 쌓여 있었다. 이거 좀 정리해두자. 예. 두 사람은 말없이 일을 했다. 노인은 허리가 굽었는데도 동작이 정확했다. 무겁고 큰 것을 들 때는 힘을 빼지 않고 중심을 잡았다. 작은 것들을 옮길 때는 소리가 나지 않게 놓았다. 그 모습은 마치 수련의 일부 같았다. 연무지는 노인을 보며 생각했다. 이 사람은 원래 내문에 있었던 사람이다. 노인의 몸에는 법도가 남아 있었다. 무공을 잃었다 해도 몸에 밴 품격은 지워지지 않았다. 무진아. 노인이 다시 그를 불렀다. 연무진이 고개를 들자 노인은 주머니에서 작은 주먹밥 하나를 꺼냈다. 이거 먹어라.
오늘 내가 일을 많이 했다. 연무지는 잠시 망설였다. 받는 순간 빚이 된다. 그러나 거절하면 노인의 마음을 깎는 일이 된다. 그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았다. 감사합니다. 주먹밥은 따뜻하지 않았다. 그러나 연무지는 그 안에서 이상하게 따뜻한 것을 느꼈다. 그는 주먹밥을 먹으며 물었다. 어르신 예전에는 내문이었습니까? 노인은 잠깐 침묵했다. 그 침묵이 길어지는 동안 창고의 먼지가 햇빛에 떠올랐다. 예전엔 그랬지. 노인은 웃지 않았다. 그런데 강호는 자비가 없다. 한번 미끄러지면 끝이다. 연무지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미끄러진 이유가 궁금했지만 그 궁금함이 노인에게 상처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 노인은 대신 이렇게 말했다. 무진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더럽고 더 냉정하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단순하기도 하다. 단순합니까? 힘이 있으면 살아남는다. 노인은 창고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힘이 없으면 아무리 옳아도 죽는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로웠다. 연무지는 주먹밥을 삼키며 속으로 되뇌었다. 힘. 그 힘이 없어서 그는 자벽이었고, 힘이 없어서 그는 맞았고, 힘이 없어서 그는 밑바닥이었다. 힘이 있으면 달라질까? 그 질문이 목에 걸렸다. 노인이 낮게 덧붙였다. 하지만 힘을 얻는 길은 늘 대가가 따른다. 기억해라. 공짜는 없다. 연무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가슴 어딘가가 서늘해졌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연무지는 마지막으로 연무장 주변을 정리했다. 바닥을 쓸고 쓰러진 목검을 세우고 땀 냄새가 밴 수련포를 모아 빨래터로 옮겼다. 빨래터는 계곡 물이 흐르는 곳에 있었다. 물은 차가웠고 손은 빨갛게 부었다. 그가 수련포를 비틀어 물을 짜내고 있을 때 뒤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자벽 놈이 참 성실하네. 성실하면 뭐하냐, 태생이 자벽인데. 내문 제자 둘이 지나가며 말했다. 그들은 연무진을 보지도 않았다. 그에게는 얼굴이 아니라 기능만 있었기 때문이다. 연무진은 이를 악물었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겼다. 언젠가. 언젠가라는 말은 무력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살게 한다. 그는 그 한마디에 자신을 매달았다. 밤이 되자 청운문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연무진의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잠역 숙소로 돌아간 뒤에도 그는 잠들지 못했다. 다들 코를 골며 쓰러져 자는데 연무진은 조용히 밖으로 나왔다. 그가 향한 곳은 연무장 뒤편이었다. 달빛이 연무장을 은빛으로 덮고 있었다. 낮에 수백 번 밟힌 흙이 밤에는 다른 얼굴을 보였다. 그는 천천히 검을 들었다. 진짜 검이 아니었다. 내문 제자들이 쓰다 버린 목검이었다. 목검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지만 연무진에게는 보물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낮에 본 동작을 떠올렸다. 오른발, 왼발, 중심, 호흡, 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검을 휘둘렀다. 퍼. 목검이 허공을 가르지 못하고 어설프게 공기를 때렸다. 그는 손목이 삐끗해 얼굴을 찡그렸다. 다시. 그는 다시 동작을 반복했다. 1번, 2번, 10번, 20번. 검의 궤적은 여전히 삐뚤었다. 발은 자꾸 헛디뎠다. 호흡은 끊겼다. 그러나 연무지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알고 있었다. 다른 이들은 스승이 있고 도장이 있고 비급이 있다.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자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반복뿐이다. 지루할 정도로 반복하는 것. 몸이 기억할 때까지. 그는 땀이 날 때까지 수련했다. 추운 공기 속에서 땀이 뜨겁게 흘렀다. 그 온기가 오히려 서글펐다. 몸은 강해지려는 듯했지만 세상은 강해지는 걸 허락하지 않는 듯했다. 그가 목검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만해라. 연무지는 놀라 몸을 돌렸다. 노인이었다. 낮에 창고에서 함께 일했던 그 노인. 어르신 여기서 왜? 노인은 연무진의 목검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비웃음도 동정도 없었다. 그저 오래된 피로와 어쩌면 미세한 안타까움이 있었다.
내가 밤마다 여기서 이러는 걸 안지 오래됐다. 노인이 말했다. 자멱이 이런다고 무공이 늙진 않는다. 연무지는 얼굴이 붉어졌다. 부끄러움 때문인지 분노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안 하면. 연무진이 억지로 말을 이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저는 평생.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평생 자멱으로 살겠지. 연무진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노인은 이어 말했다. 그래도 내가 멈추지 않는 건 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는 말해줄 수 있다. 연무진의 귀가 번쩍 섰다. 뭡니까? 노인은 천천히 바닥에 흙을 발끝으로 쓸었다. 검은 손목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다. 허리로 휘둘러라. 발이 허리를 지탱하고 허리가 팔을 움직인다. 연무진은 숨을 삼켰다. 그건 가르침이었다. 자멱에게는 올 수 없는 가르침.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무진아, 너는 언젠가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이요? 노인은 달빛 아래에서 잠깐 멈췄다. 강호에서 살려면 사람으로 남을지 괴물이 될지. 그 말은 의미를 알 수 없으면서도 이상하게 등줄기를 차갑게 했다. 연무진이 다시 목검을 들었다. 노인이 말한 대로 허리를 써서 휘둘렀다. 퍽!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다.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아주 미세하게 섞였다. 연무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 아주 조금 아주 미세하지만 달라졌다. 그 작은 차이가 그에게는 세상을 바꿀 만큼 컸다. 그는 그날 밤 늦도록 검을 휘둘렀다. 수백 번, 1000번. 팔이 감각을 잃고 손바닥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와도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확신했기 때문이다. 길이 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없음보다는 낫다. 연무진은 새벽이 가까워져서야 숙소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숨냄새와 땀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다. 그는 조용히 자기 자리에 누웠다. 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맑았다. 내일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다가 잠에 빠졌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 내일이 그의 인생을 산산이 부숴놓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부서진 조각들 위에서 그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